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부산은 덥네요. 근데 딴 데도 더워요. 다 똑같아. 오늘은 정비법 있죠? 예, 정비법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0페이지입니다. 용어 정의. 제고는 책 보면서 몇 개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나오니까 어느 한 특정한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트렌드가 전반적인 틀에서 골고루 지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1번 정비구역 읽어주시고요. 자, 정비사업은 중요하죠? 이제는 뭐 핵심 포인트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두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요거 포인트 그죠? 극히 열악. 당연히 건축물이야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주택이 많으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죠. 거기다가 두 번째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것은 원룸촌, 오래된, 그죠? 오래된 원룸 건축물이 많은 곳, 다가구도 많고,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다세대 건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은 보통 한 가구 내지는 두 가구. 근데 그 똑같은 곳에 원룸 건물이 있으면은 최소한 열 몇 가구. 그러니까 그 도로의 주차난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내 앞집에 보통 그 거주지 우선으로 해서 차를 대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 되니까 차 빼라 그러고, 이게 네 땅이네 그러고, 집에 있는 칼 사용하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에 이런 오래된 원룸촌, 이런 곳에 정비 기반 시설, 그렇죠, 도로 등등등이 부족해. 공동 이용 시설도 부족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요?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 등등 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얘는 열악. 극히만 빼면 돼. 열악하고, 당연히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고요. 당연히 주택이 많으니까 주거 환경 개선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도 오래되면은 노후되고요. 그것도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지죠, 그죠? 그다음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건축물. 또 중공업지역에는 또 주택도 많아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얘는 주로 주거용 건물보다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공장 건물 많기 때문에 얘는 주거 환경이 아니라 도시 기능, 도시 환경이죠. 그러니까요, 도시 기능을 회복 등하기 위한 도시 환경 개선이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뭐라고요? 얘는 양호. 과연 그 주변까지 도로까지 다 뜯어고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로 공동주택이지만 주로 아파트만 철거하고 아파트만 건축하죠. 주변 큰 도로는 건들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이 하겠지만, 그래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주로 우리는 아파트로 예상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항상 강조하지만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인지한다. 다만 동그라미 3번 박스 안에 3번, 그죠? 요거 40년 동그라미 읽지 않을게요. 40년을 과거에 20년 이렇게 숫자를 바꿔내는 것 외에는 틀리게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것들. 그것이 동그라미 4번의 기억까지. 그래서 두 개를 숫자만 좀 알고 나머지는 읽고,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쌍가루 4번, 5번 묶으세요.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은 서로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다.
정비 기반시설. 정 모르면은 정비자 빼버리고 국토법상 배웠던 기반시설을 염두하면 돼요. 그렇죠? 도로, 상하수, 공원, 공동주차장, 공동구. 공동구는 당연히 국토법에서 배웠던 그 공동구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시험에 간혹 가다가 국토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공동구 아니다, 이런 표현이면 틀리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까맣게 돼서 줄건 것들은 그동안 계속 출제가 되었던 것들을 한 번 더 까맣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천하고 공공공지도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걸 못했는데, 자, 하여튼 간에 이건 외운다기보다도 읽고 이해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5번에 공동이용시설은,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말 표현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근데 공동작업장은요, 앞에 말이 빠지고 그냥 공동작업장만 탁 나와도 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 의미되죠, 그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 그걸 안 내요. 왜? 주민이 공동으로 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잘. 그죠? 그런 것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수도, 이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주택 안에 있는 화장실 말고 아파트 입구에 보면은 있잖아요. 공동 화장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다음에 타가소, 알을 탁 맡기는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뭐라고요? 노유자 시설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왜?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니까요. 얘는 뭐죠? 교육 연구 시설입니다. 시설. 그리고 건축법상 교육 연구 시설, 주택법상은 복리시설. 그러니까 정비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대지 됐고, 자, 7번 주택단지입니다. 단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이다. 1번하고 5번 정도 잘 나오는데, 특히 1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그래서 아파트 연립이지 뭐 다세대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하고 연립만 들어가죠. 2번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 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 단어 보고 보는 겁니다. 분리. 그러니까 분리되어 각각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다면 당연히 각각의 토지. 분리니까 각각이고요. 근데 3번이 아니거든요. 3번.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얘는 공동으로, 저는 말뜻이 분리 각각, 분리하지 말고 너나 공동. 그러니까 그 전체 토지다. 전체. 각각 토지 아닙니다. 공동은 전체, 분리는 각각. 왜냐하면 3번을 끝에 그 전체를요, 그 각각 토지라고 한 번쯤 낼 법도 해요. 낸 적 없지만. 그 다음에 4번 재건축 사업에서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이미 배웠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만약에 도로가 이래 있다. 자, 이래 있다 가정합시다. 여기가 오래된 이제 아파트가 있다. 이제 재건축한다. 앞에 101동이다. 102동이다. 이 전체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동별 전체 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인데 이 앞 101동과 102동이 전체를 떠나가지고 동별 과반수가 안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재건축하기 싫다 그 얘기지. 왜 그럴까요? 여기가 남양인데 뭐 조망권 일조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기에 뭐 흘러도 있고 희한하게 또 하천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망권 그다음에 일조권 다 좋으니까 내가 여기 재건축해서 내가 다시 앞동으로 받을 그렇죠? 보장 없잖아요, 그죠? 안 한다. 그러면 얘 때문에 전체 다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 4분의 3 이상 나오는 거는 나머지 동만으로 가능한데 과반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때 뭐라고요? 잘라버려. 아시겠죠? 분할해서 우리끼리 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은 각 동별 과반수 충분하고 전체 4분의 3, 4분의 3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내가 못 봤지만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분할되어 나간다면 이쪽이 A라 그러고 이쪽이 B라 한다면 각각이다 각각. 그 뜻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뒤에 있는 내용인데 앞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바로 밑에 토지 분할 청구 아시겠죠? 같이 기본서는 저 뒤에 나옵니다. 미리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 면적이 요겁니다. 분할 제한 면적 미달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법상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그죠? 요 이상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그죠? 그 정한 기준 면적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 돼. 그러니까 그 기준 면적이 주거 기타 60, 상업 공업 150, 녹지는 200이잖아요. 그리고 요 미만 분할은 또 국토법상으로도요 허가받아라 그 얘기잖아 또요. 그러니까 요 면적 미만 분할은 해봤자 토지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물며 그럴지라도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 끈 것만 좀 봐 주시고요. 거기 바로 이제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 됐고요. 9번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밑에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신탁업자 나오죠.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은 누가? 신탁업자가 다른 말 하면 신탁업자가 누굽니까? 수탁자, 그죠? 수탁자인 신탁업자가 아니고 누구요? 위탁한 사람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이다. 먼저 1번 주거 환경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일단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래서 소유자가 반복되니까 이제 줄인 것이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하지만 재건축은 등기부 하나죠, 그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요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토주공 등은 그 줄 안 껐네. 토주공 또는 지방공사. 토주공 또는 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 토주공 등 할 때 등이 지방공사를 의미한다. 정관 등은 따라합시다. 정관, 규약, 시행규정 줄여가지고 정관 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관은 조합 설립할 때 작성하는 것이 정관 하나의 규칙인데 법이에요. 이들의 법이죠. 그 다음에 자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몇 명일 때? 20명이 안 될 때. 이때는 작성하는 것은 뭐라고요? 규약이다. 그러니까 개발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규약이다. 그리고 행정청을 포함한 공공시행자가 시행할 때 작성하는 것은 뭐라고요? 시행규정인데 단 거기에 신탁업자가 들어간다. 신탁업자는요 수탁자인데 1번 정관
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규약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말고 그러면 그냥 너희들도 그냥 어떻게 불러라, 그냥 시행규정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원칙은 0000. 그런데 3번 보니까요, 특시, 특도, 시군구 다 같이 시작. 특시, 특도, 시군구 할 때 거기 시장에는요, 여기에 유일하게 정비법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에서 군수는 도안의 군수와 광역시 안의 군수를 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법 안에서만. 아시겠죠? 예. 여기는 도안의 군과 여기 부산시 안에 있는 군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특시, 특도, 시군구는 자주 나온다. 그러므로 줄여서 얘기했다. 뭐라고요? 시장, 군수 등. 다 같이 시작.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은 특시, 특도, 시군구, 즉 도안의 군하고 광역시 안의 군을 포함한 특시, 특도, 시군구를 줄여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자, 이제 뭐 일일이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큰 맥락 한번 잡아봅시다. 먼저 우리는 자, 정비 기본 방침. 원래는 제목이 길어요. 책 보세요. 2번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 길죠, 그죠? 줄인 겁니다. 줄인 거야. 자, 방침, 지침 하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국장.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밑그림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뭐 경상북도는, 경상남도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큰 밑그림. 밑그림을 그려주고 자체적으로 또 각각의 지자체가 알아서 수립하는 것은 정비 기본 계획. 그러니까 두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몇 년마다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법상 투기가율 지구에서의 재검토만 1년이고요. 다른 건 전부 다 몇 년? 5년. 아시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이제 큰 밑그림을 그렸으면은 각 지자체별로도 각각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뭐죠? 이게 정비 기본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한다. 그 각각의 도시에 수장이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 다만 군수는 제외되었다. 왜? 재정도 없을 뿐더러 또 군 안에는 수립할 만한 계획이 그다지 많지 않고 미개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를 뭐 중앙개선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노릇이고, 그죠? 예. 그래서 열외 시켜놨다. 누구죠? 특, 꽝, 특시, 특도, 시장까지만 수립권자이다. 그래서 이 법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이렇게 4글자로 얘기합니다. 이 법 안에서는. 이게 시험 나올 때는요, 제목처럼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해놓고요, 가로 열고 이하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안 해버리면 5개 지문이 다 길잖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르느냐, 이 밑에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라고 부른다. 수립권자. 그러면은 밑에 보겠습니다. 수립됐고요. 수립의 예외. 자, 도 안에는 일반시가 있고요, 대도시가 있죠, 그죠? 근데 대도시 시장은 내비두고 일반시 중에서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너는 일반시 중에서도 인구가 너무 적어. 어찌 보면 너는 군보다 못해. 가령 너도 군처럼 수립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없는 일반시는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밑에 나와요. 이제 밑에 나와요. 자, 수립단이 몇 년마다? 10년마다.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그리고요, 내용은 한 번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외울 수 없고요. 다만 줄 끈 것들이 그동안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 얘기죠. 나왔다.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하시고요. 다만 11번 보시면은 건폐율, 용적률 등 이 말이 또 정비 계획에 나와요. 그래서 끝에 밀도 계획 동그라미 하세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의 그 밀도 계획,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생략사항인데요. 자, 기본 계획의 다음의 사항 강조했지만 그냥 생활권, 거기 기본 계획 내용 1번부터 12번에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 위에 생활권이란 그러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권, 여기가 생활권이야. 그러면 나중에 생활권이 바로 나름대로의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다가 정비 사업 할 것이다. 생활권이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생활권이 들어가면 정비 구역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몇 번? 9번하고 10번은 생략할 수가 있다. 9번이 뭐죠?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의 예자. 이미 생활권이 정비 앞으로 지정할 구역이라고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또 예정이 뭐냐? 이런 내용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정 예자. 가로 안에 정비 예정구역이 예자.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에 단계별. 왜? 앞으로 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정비 예정구역에도 예자죠. 그죠? 그러니까 예정구역의 예, 단계별의 단, 예, 단 뺄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생활권이 들어가면 예, 단 생략할 수 있다. 아시겠죠? 생활권이 들어가면 예, 단 생략. 그러니까 생활력이 좋은 남자 만나면 예단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괜히 했네. 자, 그 다음에 4번 수립 절차. 잘 나와 있죠? 주민의 의견 들어라. 공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정비 계획은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공람 14일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60일 이내에 지체라. 60일 이내까지는 솔직히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지방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까지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협의 심의 거쳐라. 기역, 특, 광, 특시, 특도, 대장은 본인들이 수립하기 전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는데 니은 나오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은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그 얘기죠. 일반 시장 중에서 야 너는 수립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말이 없는 일반 시는 수립하겠죠.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4번.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항상 뭔가 반대해. 그죠? 주민 공람 X, 지방의 의견도 X, 도지사 승인도 X, 협의도 X, 심의도 X. 방금 거기 수립 절차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 공람 필요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필요 없어요. 일반 시장은 도지사 승인도 필요 없어요. 협의, 심의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양이 많지만 요 5가지 정도 알자. 1번은 앞에 거 보지 말고 뒤에 거. 10% 미만 축소. 10% 미만 축소. 그 다음에 2번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그러니까 2번 단축, 1번 축소. 단축,
축소. 다 같이 시작. 단축, 축소. 한 번 더 시작. 단축, 축소. 그리고 3번에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의 변경. 4번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의 변경. 5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변경. 3, 4, 5의 공사단. 단축, 축소, 공사단. 경미한 상의 변경입니다. 전부 다 생략. 이렇게 아예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형 시설, 그러니까 저를 봐요. 전부 다가 그걸 보면 이것이 단축, 축소 일단 내비두고 공사단, 최소한 공사단은 정비 기본 계획이 일단은 내용은 맞다. 그죠? 내용이지만 절차에 들어있는 5가지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최소한 정비 계획은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축, 축소, 공사단. 다 같이 시작. 단축, 축소, 공사단. 여기 잘 나와요 시험에. 여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건 맞겠죠. 그죠? 근데 받아야 한다면 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협의든 시민든 간에. 4번 수립되면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열람한다. 국장은 이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받아 보고. 자, 기준 국장. 자, 그다음에 정비 계획은 뭐냐? 이제 구체적인 어찌 보면 집행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이 국토법상 도시군 기본 계획과 유사하다면은 여기는 정비 계획은 국토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과 유사해요. 의미가. 그러면은 자, 정비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만 연산 여기 연제구 연산동이죠. 그죠? 연산동 연제구는 아무래면은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시장보다 연제 구청장에서 잘한다. 큰 밑그림은 부산시장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그러니까 구청장이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예. 어쩜 저렇게 말을 만들어낼까, 그죠? 아시겠죠?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구청장이 한다, 구청장이. 그러니까 특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뭐가 나올까요? 구청장 내지는 기장군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특강을 빼버리고 앞에 요거 2개 얘를 싹 빼버리고 뒤에 쓰면 돼 그대로. 자,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써야 돼. 군수는 당장 재건축 해야 돼.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 군수에는 광역시 안에 군수와 도 안에 군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광 빠지니까 뭐가 들어가요? 구청장이 들어가죠. 이들이 구체적인 계획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원래는 입안해서, 근데 이 법이 참 애매한 것이 알잖아요. 입안하여, 입안건자 해놓고 또 중간중간에 또 수립하여 이런 말을 써요. 또 말 표현이. 하여튼 이들은 일단은 원칙상 입안건자이다. 자,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뭐 한다고요? 신청한다. 이때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군수는 자 봐봐요. 도 안에 있는 군수, 또 뭐 있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요거하고 구청장은 당연히 누구한테? 특광한테. 그죠? 예. 연제구청장은 부산시장한테, 기장군수도 당연히 부산시장한테 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구청장 등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예요.
구청장 등이라고 부르자. 그럼 여기 등이 뭐예요? 등이 바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말한다. 구청장 등은 특광한테, 그러니까 특광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임을 알 수 있다. 그죠? 특광한테, 그죠? 예죠? 특광한테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그죠? 달라고 뭐 한다고요? 신청하고 지정된 이후에 또 해제해 달라고 또 요청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신청이고 해제는 요청이다. 아, 이것도 그냥 하나 통일하지, 그죠? 아, 참, 이 작것들 하여튼.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특시, 나머지, 그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군수는, 얘는 뭐예요? 얘는 도 안에 있는 군수다. 즉,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광역시 안에서의 군수는 제외다, 아니다, 이러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여기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도 안의 군이죠. 얘네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정비 계획을 뭡니까?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본인이 뭡니까? 그냥 직접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 이들 뭐라 불러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입안권자 됐죠, 그렇죠? 이들을 가로 한 보니까 특시, 여기 뭐야? 특시, 특도, 시군, 구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용어 정의할 때 뭐라 불렀어요? 얘는요, 시장, 군수, 결국은 등이에요. 여기다가 시장수 등을 아예 안 적은 이유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안권자 됐죠. 절차, 구체적인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앞서가지고 먼저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 설명회를 거치자. 그리고 공람도 더 늘리자. 그래서 주민 설명회 플러스 공람인데 30일 이상. 그런데 이건 지방의회 의견 똑같습니다. 60일 이내. 하지만 똑같이 해봐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내용, 여기 이제 정비 계획 내용인데 9번 정도 그냥 건축선. 건축선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정비 계획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는 이런 지분 나올 때 한번 설명할 겁니다. 3번 기준 국장 정비 계획의 위반 제한은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볼게요. 자, 토지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 계획, 자, 요 두 가지는 실러보세요. 이렇게 이제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비 계획을 좀 입안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왜? 입안을 해야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예. 우리가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자, 개발법도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그 개발 구역의 첫 번째가 뭡니까? 개발 구역의 위치가 어디고 면적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봐봐, 내용이 봐, 내용. 1번. 정비사업의 명칭이 뭐고 정비구역의 및 그 면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위반해야 정비계획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이죠. 구역이 지정이 돼야 조합을 설립하든지 말든지 간에 사업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반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게 1번이 뭐냐? 원래 계획상 정비 계획을 위반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왜 안 하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정비 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정비 계획의 위반인데도 수립 시기 원칙은 뭐라 해야 됩니까? 위반 시기, 그죠? 하여튼 간에 뭐 법률대로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고요. 2번은 뭐냐? 토지등 소유자가 우리가 토주공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고 해요. 먼저 정비 계획을 일단은 뭐 위반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사업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6번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시, 얘는 이제 변경시 하는 거, 변경시 아시겠죠? 그럼 1번하고 2번 정도만. 여기에서 나왔다면 지분 한 개 정도. 요럴 때 제한 사유이다. 그 정도입니다. 3번. 제한하고 얼마 내에 60일 이내에는 위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보하고 한 차례 연장 30일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은 통보가 45일이죠. 얘는 60일이다. 그거 다르죠. 자, 그다음 5번.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뭐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죠? 전제하에 위반하는 것이 정비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재건축할 마음 없는데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은 의미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합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야, 재건축 아직 할 필요 없어. 그걸로 끝. 재건축 해야 돼.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죠. 1번 첫 번째 기억.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맨 끝에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일단은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해야 돼. 위반해야 돼. 그러면 하기 전에 뭐라고요?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무적이죠. 그러니까 위반건자가 기억이 원칙입니다. 안전진단을 실시 누가 한다고요? 위반건자가 실시합니다. 왜? 위반건자가 정비계획을 수립, 즉 위반, 즉 수립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럴 때 기업 같은 경우에 법률적인 말은 없지만 안전진단 비용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위반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니은은 뭐냐? 그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내용 불문하고 숫자만 알면 돼요. 1번도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때 2번도 똑같습니다. 10분의 1 동의 요청. 3번도 10분의 1 동의 요청입니다. 이것을 10분의 1을 숫자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기억은 위반건자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반건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겠죠. 니은은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할 때에, 그죠? 요청할 때에 해야 되겠죠. 대신에 니은의 두 번째 줄,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위반건자가 원칙 부담하여야 한다. 예외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너 때문이야. 너도 일정 부분 부담해. 그 얘기죠. 이번에 안전진단 대상은요, 바로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입니다. 주택단지 안에 주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복리시설 많잖아요. 그죠? 다 해. 건축물입니다. 니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 말이죠. 1번 천재지변 등일 때 어차피 지진 나가지고 건물 다 넘어갔는데. 두 번째 사용 금지입니다. 어차피 사용 못해 라고 끝에 위반건자 줄 거요. 위반건자가 인정하는 겁니다. 옛날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틀렸어요. 누굽니까? 위반건자가. 그리고 3번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는데 나머지 잔여 건축물은 할 의미가 없지요. 4번에 위반건자가 진입도로 등 정비 기반시설이죠. 즉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정비구역에 들어올 사안이 아닌데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들은 이거는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외할 수가 있다. 또 필요하면 할 수 있고요. 5번에 D 미흡, E
분량. 자, 이 정도면은요, 거의 2번처럼 거의 사용 금지 건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안전진단의 구분은 그냥 읽어주시고요. 제목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3번.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 기억, 입안권자가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직접 현장에 가서 아파트 건물을 보니까 통하여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는, 그러니까 10분의 1 동의받아 요청이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하려면 멀었어. 다시 말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해. 괜히 안전진단 해봤자 돈만 써. 그때는 뭐라고요?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냥 의미만 이해하면 되겠죠. 니은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으면 얼마 내에? 30일. 요거 잘 나와 시험에.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하는 자에게 통보한다. 통보한다. 이 경우에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냥 조정할 수 있다. 디귿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맨 끝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라. 거기 현지 조사 등 줄 긋고요. 끝에 심사 줄 긋고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도 줄 거요.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야 된다. 그 기관 첫 번째 안전진단만 전문적으로 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줄여가지고 얘기했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래서 2번은 제가 줄여가지고 공단, 3번 연구원. 그래서 공단과 연구원은 공공기관입니다. 1번은 민간이고요. 자, 넘깁니다. 리얼 안전진단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당연히 실시해야 되고요.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먼저 입안권자하고, 아니면 요청 안 했으면 입안권자에게만, 요청한 경우라면은 입안권자와 요청한 자에게 각각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미음 동그라미 하세요.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진단 결과 플러스 도시 계획 플러스 지역 여건 세 가지 전부를 종합적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4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한 번 더 하는 것이 있죠. 적정한가. 혹시 연대구청장이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한 거 아닌가, 그 얘기죠. 기억 입안권자는 특시 특도는 빼놓고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는 누구에게? 특광도에게. 그러니까 구청장은 특광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 구청장은 광에게,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도에게. 그러니까 특시 특도는 자기 혼자 다 하니까 제외시킨 겁니다. 누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예. 빼놓은 나머지입니다. 특광도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럴 때 니은 시도는 공단 또는 연구원에게, 그러니까 적정성은 한 번 더 하는 적정성은요 누구에게? 공공기관에게 맡기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라. 적정한가?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요. 디귿 국장은 만약에 시도의사가 적정성 검토 의뢰했다면 관계없는데 안 한다면 이렇게 시도한테 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디귿은 안 한다면 그 얘기죠. 이때 리을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시킨, 그죠? 시도 또는 국장입니다. 국장이 시도한테 하라고 시켰다면 국장이, 시도가 자체적으로 했다면 시도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미음 적정성 여부 검토에 따른 검토 의뢰받은 날부터 얼마 내에 60일 내에 결과를 제출하고요.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비읍. 자,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입안권자에게 정비 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보니까 적정성 검토해보니까 너 하지도 말아야 될 일을 했네. 뇌물 먹은 거야 혹시? 하고 다시 그거를 자 결정한 자에게, 그죠? 그 자에게, 입안권자에게 네가 결정했으니까 해제도 네가 해, 취소도 네가 해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처럼 나온 지문이라면 틀립니다. 아니에요. 누가 한답니까? 위반권자에게. 결정도 위반권자가, 취소도 위반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요청을 따라야 되겠죠.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입니다. 요거 나오죠? 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요. 자, 기억.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괄호 안에 광역시 군수 제외. 나오죠? 그죠? 직접 지정한다. 니은 구청장 등은 특광에게,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천재지변 등일 때는요, 지진 나가지고 초토가 됐기 때문에 정비 기본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그냥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급하니까. 3번에 자,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필요하니까 그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요거는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재건축할 때에 진입도로 등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와 연결되는 것이죠. 절차, 기억, 당연히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뭐든지 똑같아요. 최종 뭐 할 때는 항상 심의 거칩니다. 니은 지정되면 고시하고 또 국장에 보고한다. 국장은 보고만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람시킨다. 2번, 이렇게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아시겠죠?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는 가볍게 그냥 한 줄 정도 나오는 지문입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 허가권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입니다. 무조건 얘입니다. 시장, 군수 등, 특시, 특도, 시, 군, 군한 얘기예요. 이번에 변경도 허가받아라. 저를 봐요. 이걸 이제 하지 않은 이유는 저를 봐요. 개발법과 똑같아요. 딱 한 개 빼놓고. 그러니까 개발법이 정리가 되면 그냥 똑같다. 틀린 게 뭐냐? 요겁니다. 바로 1번의 끝에 대수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 설치, 용도, 변경, 대수선까지 다 허가받아라. 요거는 개발법. 여기서는 대수선을 뺀 나머지 내용 2, 3, 4, 5, 6, 7 똑같아요. 동그란 3번에 기억과 니은 박스 안에 1, 2, 3, 4, 5, 4 똑같습니다. 넘기세요. 하물며 4번, 5번, 6번까지도 다 똑같아요. 4번은 간략하게 보면은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 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의 의견. 국토법도 의견, 개발법, 정비법 다 의견.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전에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기득권 인정. 이것도 개발법과 똑같아요. 30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되는 얘기죠. 6번은 너 왜 허가 안 받고 네 맘대로 건물 지었어요?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으면은 행정대집행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쌍가로 3번 허가 파트는요, 허가권자만 다르고, 그리고 1번에 대수선이 없다는 것, 요것만 다르고, 다른 건 다 1, 2, 3, 4, 5, 6번까지 다 똑같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아예 정리됩니다. 4번 허가 제한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제한권자. 자, 저를 보세요. 시장 군수 등인데 특시 특도 시군구는 허가권자입니다. 여기다가 국장도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도, 지 다 들어가요. 요걸 들어가서 정리하니까 국장, 시도, 시군, 구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허가권자하고 제한권자는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한지역은 자,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저를 봐요. 그러니까 제한은요, 왜 하는 겁니까? 왜 제한시키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저를 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된 이유가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제한시키는 겁니다. 봤잖아요. 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지역. 아시겠죠? 미리. 근데 제한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요거는 국토법과 같습니다. 예. 하지만 1회 1년 이내 연장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제한 행위가 허가 대상 전부 다가 아니라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지에 분할해요. 아시겠죠? 토지 분할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건물 지을 때, 건물 짓는 행위, 토지 분할 행위. 두 가지. 어떻게 외우느냐? 여기 개발이 안 됐네? 토지. 건물 있네? 건물. 끝. 토지 분할. 건물 건축. 아시겠죠? 두 가지. 5번은 미리 고시하고요. 자, 절차 오니까 기억. 당연히 국장은 중앙도의회 심의 거쳐서, 지방은 지방도의회 심의 거쳐서 제한하겠죠. 그리고 니은 국장 또는 시도는 심의 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7번에 방금 말한 제한 행위인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행위 할 때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오면 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가 안 나오면 못하겠죠. 그래서 허가는 허가권자에게, 제한은 제한권자가. 다르죠? 다르죠. 그 행위가 뭐라고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인데 이것이 나 같으면 토지용지를 변경으로 바꿔내면 헷갈릴 것 같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 저를 보세요. 자, 지정하는 과정을 이해가 되면 지정 절차하고 해제 절차가 같습니다. 자, 1번에 의무적이다. 단 뭡니까? 의무적이냐 의무적이냐죠. 그리고 저 보세요.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광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해지는 요청하여야 한다. 그게 바로 1번. 나머지는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본인이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직접 지정하여야 한다. 1번에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구청장 등은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의무적은요, 전부 다 2년, 3년, 5년 연도가 나와요. 의무적은 연도 안 나와요. 근데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용 이해하고 하는 건 이제 늦었어요. 거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런 말만 나오면 무조건 2년이야. 이렇게 돼. 그게 바로 몇 번이죠? 2번에 1번하고 3번. 됐죠? 그죠?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저를 보세요. 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20명 안 될 때죠. 미만. 요건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말 안 재개발하는 말 안 나오고 그냥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재개발 사업할 때의 조합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얘만 5년. 5년. 그게 3번.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 왜냐면은 2번에 1번도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지만은 재개발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 이때는 몇 년? 5년. 내용 보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선 연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2년, 재개발 사업, 토지 등 5년, 나머지는 다 3년. 3년. 예. 됐습니다. 자, 오른쪽 절차. 자, 지정 절차와 해제 절차. 지정,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지정할 때 공람 30일, 얘도 해제할 때 똑같습니다. 주민의 의견 공람 30일 이상 똑같죠. 지방의 의견도 똑같아요. 디귿 심의 거쳐 지정하죠. 심의 거쳐 해제합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와 해제 절차가 같다. 자, 3번은 뭐냐? 연장할 수 있다.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2년 플러스 최대 2년, 5년 플러스 2년, 3년 플러스 2년. 요거죠. 어떨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되었던 조합원이 되었던지 간에 30% 이상이 동의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때죠. 니은은 뭐 존치가 필요하다. 그 정도 해주시고요. 기억 정도 30% 이상 동의해서 요청할 때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늦출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4번이 뭐냐? 의무적. 얘는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도 똑같습니다. 심의 거칩니다. 의무적도 심의 거쳐 해제하지만 의무적도 마찬가지로 심의 거쳐 해제하는데 의무적이니까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이 1, 2, 3, 4이고요.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자, 프린트. 자, 그 책에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5번과 6번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3분의 2가 과반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의무적 해제. 이것이요. 그거 보세요. 위에 보세요. 공법 개정 2019년 4월 23일 날 얼마 안 됐죠. 그죠? 됐는데 자, 시행일이 언제냐? 2019년 10월 24일이요. 시험 보기 이틀 전이야. 왜? 시험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10월 27일 했으면 이거 안 보도 되거든. 아, 참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급이 심의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1하고 2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1번 똑같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요.
해제할 수 있다. 심의 거쳐서. 2번은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일단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죠?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때 만약에 3번 중요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경우는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 경우에서 아시겠죠? 시험에 보면 3번을 나 같으면은요,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내가 낸다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라도 해제할 수가 있다면 틀리죠. 그죠? 예, 그렇게. 그리고 4번은 뭐냐? 요거는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 중에서 스스로 방법이에요. 이때 10년 이상 경과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이때 이제는 3분의 2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반수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때. 왜 그럴까요? 3분의 2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완화시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책임 프린트 5번 자 5번 6번 추가된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고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겠죠. 조례로 정하는 그 비율 이상 뭔지 모르지만 그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발법을 말하면 실시계획입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하기 전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6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뭐라고요? 요청할 때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인데요. 얘도 과반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과반수이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하겠습니다. 5번 효과. 기억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중도 해제, 정비구역 시정 이전 상태로 환원. 똑같죠? 중도 해제니까요. 그런데 니은 방금 해제가 되는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면 하나 남아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 방법은 스스로 방법밖에 안 됩니다. 디귿 동그라미에서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가 되면 원상복귀합니다. 환원됩니다. 모든 사업은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은 이것도 취소된 걸로 보고 조합 설립 인가도 당연히 뭐라고요? 다 취소된 걸로 간주해 버린다. 왜? 환원되기 때문이죠. 사업은 이제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취소되었다고 알려줘라. 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